안녕하세요. 원더캐저 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먼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면이 화면으로 꽉 찬 듯한 베젤리스 디자인인데 이 전면 카메라가 S10 시리즈에서는 이 구석에 있었던 게 이제 가운데로 옮겨졌죠.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후면 디자인은 독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트리플 카메라 구조는 사실 굳이 삼성까지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LED 플래시가 있고 삼성 로고, 요건 고릴라 글라스 6로 덮여있고 무선 충전은 물론 IP68 방수 방진까지 지원돼요. 근데 사실 다른 거보다 노트 10은 크기가 작은 게 정확히는 작다기보단 크지 않은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손에 쏙 잡혀요. 한 손에 쏙 잡히고 기존에 익숙하신 거랑 비교를 하면은 갤럭시 노트 FE랑 거의 동일한 물리적 사이즈인데 화면으로만 꽉 채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우라 글로우는 개인적으로 썩 제 취향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다음으로 화면인데 역시 제일 논란이 됐던 거는 해상도겠죠. FHD 플러스라는 해상도 자체는 저는 크게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노트 4부터 QHD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FHD가 튀어나오니까 특히나 이 비싼 기계에서 좀 황당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도 S10 때부터 느낀 건데 분명히 사양상으로는 똑같은 패널이어야 되는데 두 기계 간의 색 처리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냥 똑같이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놔도 녹색기가 훨씬 더 도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물론 기계 간의 편차도 있겠지만 S10 계열도 마찬가지로 FHD 패널이랑 QHD 패널이랑 좀 색이 묘하게 공통적으로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CI-P3와 HDR10 모두 지원하는 좋은 패널이고요. 다만 요즘은 90Hz를 지원하는 단말기들이 몇몇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간 거는 못내 아쉬워요. 그래도 역시 노트의 가장 핵심 기능은 S펜인데 이렇게 쓱 뽑아주면은 이렇게 메뉴가 쪼르르 나오죠. 추가된 기능들이 몇 개가 있는데 새 노트 작성해서 글씨 적은 걸 갖다가 텍스트로 변환한다든지 사진에다가 AR로 낙서를 하는 AR 두드리라든지 요거는 그냥 기믹성 기능에 가까워 보이고 S펜의 블루투스는 물론 이것저것 센서가 추가돼서 이제 제스처 컨트롤이 되죠. 누르고 쓱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는데 막상 이것도 써보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된다 정도로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체적으로 화면 녹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S펜으로 쓸 때 그게 그대로 녹화가 되고 전면 카메라로 내 반응까지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기능이 저는 더 마음에 들었고 예전부터 잘 쓰던 스마트 셀렉트나 번역기 같은 것도 잘 살아 있습니다. 사실 S펜은 그런 거예요. 저는 S펜이 없는 폰은 도저히 못 쓰겠다라는 사람은 아니기는 한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있어서 나쁠 게 없어요. 그냥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있는 게 좋죠. 성능 얘기로 들어가면서 지문인식 센서를 통해서 화면 잠금을 해제하면 되는데 이게 잘 될 때는 잘 되거든요. 근데 초음파 방식이라고 삼성이 자랑하는 것 치고는 솔직히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다른 광학식을 쓴 다른 저렴한 기계들이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손이 건조한 상태에서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은 유독 지문인식 센서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안면 인식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전원 버튼이 원래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옮겨갔고요. 얘는 이제 전원뿐만 아니라 길게 누르면 빅스비로 쓸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어디서 많이 본 액션 같아가지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 싶기는 한데 이 왼쪽에 있는 거 자체는 저는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측면 버튼 설정을 누르면은 빅스비를 실행할지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할지 두 번 눌렀을 때 길게 눌렀을 때 전원 끄기 메뉴를 할지 빅스비 호출할지 빅스비 호출하기를 하려면 전원 끄려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에 요 전원 버튼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심박수 센서는 S10 5G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더니 역시나 노트 10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앞으로도 심박수랑 산소 포화도 센서는 빠질 모양인가 봅니다. 쭉. 여하튼 성능 얘기를 마저 하면 엑시노스 9825가 들어가 있죠. 약간 마이너 업그레이드인데 램까지 엄청나게 넉넉하고 UFS 3.0 스토리지도 빠르고 파일 시스템까지 빠른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정말 빨라요. 뭘 해도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근데 사실 부드러운 걸로만 치면은 픽셀이 제일 부드러운데 갤럭시에 묘하게 굼뜬 그런 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시는 점은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이 안 된다는 거. 사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뺐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공간 탓인가? 화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는 했죠. 기본 용량이 256기가이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진 않겠지만 여하튼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인터페이스 자체는 원 UI 1.5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삼성이 그동안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깔끔하고 직관적이고 제일 논리적인 그런 인터페이스일 뿐만 아니라 생긴 것 자체도 예쁜 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덱스도 외장 모니터를 안 꽂아도 그냥 USB 케이블로 PC나 맥에 꽂기만 하면은 바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케이블을 타고 가는 거에 조금 굼뜨기는 한데 파일
복사도 되고 내 키보드 마우스 따로 안 꽂아도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드디어 덱스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윈도우즈와 연결 누르면은 미러링을 지원을 하고요. 얘도 내비게이션 버튼 하든지 화면 제스처 해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백홈 멀티태스킹 혹은 순서 바꿔가지고 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여기 어두운 테마인 야간 모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 진동 모터가 꽤 좋아졌어요. 이번 거는 진동 울리는 건 뭐 키보드 칠 때나 전화 올 때나 뭐 그냥 이런 피드백 오는 거나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해야 될까? 여하튼 진동이 기분 좋게 바뀌었어요. 뭐 그리고 국내에는 5G로 나오죠. 사실 5G 자체는 지금 당장 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닌데, 망 자체는 생각보다 빨리 깔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잡히긴 하더라고요. 배터리 때문에 대부분은 LTE로 놓고 쓰시겠지만, 그 외에 갤럭시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들, 뭐 삼성페이라든지 빅스비라든지 뭐 블록체인 스토어라든지 그런 건 다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 트리플 렌즈가 탑재되어 있죠. f1.5, f2.4 전환하는 12메가픽셀 광각, 16메가픽셀 초광각, 12메가픽셀 망원 렌즈 2배, 광각이랑 망원은 OIS까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렌즈 세 개가 다 마음에 들어요. 여기 장면별 최적 촬영도 꽤 인식이 잘 되는 편이고 후처리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가끔 너무 밝다 싶을 때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사진이 대충 그냥 막 눌러도 예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뭐 주광 사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 나오고 HDR 효과도 좋고 광각으로 넘어갈래? 하고 추천하는 것도 잘 되는 편이고요. 망원 렌즈는 조리개가 더 밝아졌죠. 그리고 OIS도 있으니까 어두운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꽤 만족스럽습니다. 저조도도 광각이나 초광각 모두 둘 다 괜찮은 편이거든요. 여기에 야간 모드가 따로 들어간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품질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인데 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 싶기는 해요. 찍고 나서 처리 시간까지가 경쟁 기종들보다 꽤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답답해요. 그 외에 소소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죠. 마이크 줌이라든지 뭐 동영상 아웃포커싱이라든지 슈퍼스테디라든지. 그렇게 카메라 성능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데 하나 아쉬운 거는 센서가 안 커졌죠. 사실 이 기본적인 센서들은 굉장히 오래 몇 세대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다른 회사도 아니고 삼성에서 대형 센서들 뭐 64메가픽셀, 104메가픽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화소만 높은 것뿐만 아니라 센서가 물리적으로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들어간 거는 확실히 아쉽고요. 전면 카메라 특이하게도 f1.7에서 f2.0으로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f1.7일 때는 심도가 좀 지나치게 얕아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잘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 채서 같이 찍으면 뒤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스피커는 아래쪽에 하나, 위에 쪽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 소리가 좌우로 나올 때 하나는 옆으로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로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불균형한 게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돌비 애트모스 들어가 있고요. 자동 영화 음악 음성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이퀄라이저, 일반 팝, 클래식, 재즈, 락 사용자 설정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음질 최적화도 할 수 있고 UHQ 업스케일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 품질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S10이랑 마찬가지로 얘도 뒷판이 너무 얇은지 좀 떨려요. 너무 떨려가지고 거슬린다 혹은 막 자기 혼자 막 책상에서 떨어진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잡고 있으면은 옛날 기종들보다 신경이 확실히 쓰이기는 해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3.5mm 이어폰 잭이 없어진 거죠. 뭐 삼성이 처음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플래그십, 그것도 노트같이 커다란 거에서 이어폰 잭을 없앤 거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지 싶다가도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뭐 시기상 이제 용납을 못할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그러면 놀리지나 말든지, 놀릴 거 다 놀려놓고 나중에 이러면 좀 모양이 뭐가 되나 싶기는 해요. 여하튼 그럼 라디오는 어떻게 됐죠? 이어폰을 꽂으시면 돼요. 번들로 있는 이어폰을 꽂으면은 걔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 아무거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USB-C 이어폰 중에서도 라디오 안테나가 탑재가 안 돼 있다고 라디오를 못 듣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3.5mm로 들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띡띡 꽂으면 다 됐는데, 그럼 DMB는요? DMB는 아예 없습니다. 노트, 국내판 정발 노트에서 DMB가 없는 거는 약간 쇼크일 텐데 없어요. 뭐 그냥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인데 3500mAh 용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이거 생각보다 오래가요. 이거 해상도 빨인 것 같긴 한데 4G로는 5시간 반 가고요. 5G로는 4시간 반? 뭐 가끔 그거보다 좀 짧을 때도 있고 여하튼 그 정도 갑니다. 생각보다는 제법 오래가요. 너무 기대가 짜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충전은 드디어 삼성이 큰맘 먹고 25W가 들어갔죠. 뭐 플러스는 45W까지 되긴 하는데 여하튼 25W 초고속 충전이 들어가고요. 개로는 1시간 20분 정도면 완충이 됩니다. 그리고 12W의 고속 무선 충전 2.0도 들어갔는데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된다. 1시간 33분 정도면 되는데 얘는 용량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거보단 더 걸리고요.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그것도 조금 출력이 높던데. 그리고 얘도 역 무선 충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취 인증된 거 올려만 두면은 충전 패드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이 폰이 마음에 들어요. 사실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플러스와 비교해서 좀 깎이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고 뒤쪽 카메라에 TOF 센서가 빠져 있고 해상도도 떨어지고 충전 용량도 다르고요. 근데 이 손에 착 달라붙는 요망한 사이즈를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뭐 크기 때문에 제 사심이 좀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걸 떼고 봐도 균형이 엄청 잘 잡힌 폰이에요. 성능 괜찮죠? 배터리 괜찮죠? 카메라 괜찮죠? 음향 괜찮죠? 소프트웨어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 센서를 너무 울거먹는 감이 있고 90Hz 화면 정도가 들어갔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폰 중에는 가히 최고 중 하나예요. 조금만 꼬투리를 더 잡자면은 삼성 정도 되면은 요거보다는 좀 더 독창적인 디자인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과 가격이 너무 비싸요. 물론 대부분은 잘 저렴하게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공식 출고가는 124만 8,500원이에요. 124만 8,500원은 정말 냉장고보다 비싸요. 그래요, 좋아요. 하이테크의 결정체니까 어디 냉장고 같은 거랑 비교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봐도 노트9도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는데 5G 들어갔다고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단순히 애플이 그런다고 해서 삼성도 그러지는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애플은 되고 삼성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애플이 자꾸 그래가지고 삼성도 자꾸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심리적으로 아직도 전화기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서는 아주 잘 만든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폰입니다. 아주 쏙 들어와요. 저는 플러스보다 얘가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공CD라고 누가 처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업적이 대단하십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거는 흰색이 제일 흰색 이쁜가? 파란색 이쁜가? 빨간색 이쁜가? 여하튼 뭐 글로우는 사진으로는 이뻤는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